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 좀 전에 저기 책임 있는 중진들 얘기를 좀 했었는데 책임 있는 사람 무슨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야 공관이 윤 정권 탄생 책임져야 친문 불출마 압박의 정면 충돌입니다. 네, 야 공관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탄생에 대해서 이거 책임져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선배 정치분들은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의 아니게라는 얘기를 앞에 붙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본의 아니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데 책임이 있는 분들은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지금 직접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장효미 변호사님, 네. 이건 공관위원장이 사실 마이크 켜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이거 네. 가이드라인 아닙니까? 어떤 의중을 갖고 공천 심사를 하겠다는지는 보여주는 한 단초인 건 맞는 네.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는 이런 문제의식이 있죠. 윤석열 정부 태동하는데 민주당이 정권 연장하지 못한 데 대한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선 국민들께 많은 고통을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 그렇다면 태동하는데 뭔가 일조가 됐다라고 판단되는 정치인들 책임 정치적으로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총선 국면에서 그게 총선 불출마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문제는요.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 태동에 책임 있는 주체가 누굽니까? 임종석 전 실장 한 명입니까? 아니면 어디로까지 확장되는 겁니까? 노영민 전 비서실장까지 포함되면 그 기준에 맞는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누구라고 딱 잘라 이야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상 그렇다면 내부에서 전선을 하나 더 긋는 측면이 있고 분란이 더 커질 수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신되는 검찰총장직을 이제 역임했다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인사에 관여했던 분들 검찰 개혁에 대해서 문재인 표 검찰 개혁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본인만 다른 검찰총장 후보들과 다르게 다른 이 경쟁자들과의 대비를 해가지고 본인의 우월성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른 주자들은 여기서는 뭐 친문 검사다 분류됐던 분들도 검찰 내부를 생각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찰 개혁 이야기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을 따지는 게 과연 지금 시점에서 의미가 있는지 좀 묻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단 가이드라인으로 얘기되는 건 맞는 것 같다. 근데 이게 맞는 거냐,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최수영 의원님. 네. 저는 지금 보면은 민주당이 지금 사실은 이 임혁백 위원장이 그 가이드라인 3개를 제시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불투명하고 불특정해요. 그 범위를 어디까지 두는 겁니까? 뭐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총장 탄생. 그 본의를 가진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렇게 불투명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정확하게 공관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뭉뚱그렸잖아요. 근데 듣고 보면은 이런 반발이 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윤석열 정권 탄생에 그럼 문재인 정부 책임 있다 치자. 근데 대선 후보로 나서서 진 사람도 이번에 또 출마하는데 우리만 왜 갖고 이런 얘기 하느냐라는 얘기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준은 오히려 당의 내용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저는 장 변호사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지적을 또 드려야 될 것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재명 대표가 아주 여러 가지 통합적인 발상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명문정당 얘기를 꺼냈어요. 명문정당. 그러니까 이것은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얘기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던 이재명 대표였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신은 우리 대선 후보였고 그래서 네. 이것을 당신의 민주당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바로 공관위원장도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공관위원장의 말의 무게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범위도 애매모호하고 불특정하고 굉장히 불확실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가면서 마치 몰아내려는 듯한 이것이야말로 저는 지금 민주당이 오히려 국민의힘보다도 더 갈등적 요소를 저는 더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친문 진영에서는 아니 그럼 대선에 나가서 진 사람은 책임이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 유튜브 댓글로 황조롱이 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됐는데 가장 큰 책임은 대선에 패한 이재명 대표 책임은 없는 겁니까? 라고 또 질문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일단 현재 책임 있는 사람은 나오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책임 사람이 누구냐? 책임이 있는 사람, 지금
이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잠깐 얘기 중에 나왔죠. 노영민 전 비서실장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추미애 전 장관 등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책임 있는 사람들 결국 이 사람들 아니냐. 책임 있는 사람들 책임 있는 자세를 좀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임종석 비서실장 어제 거의 즉각적으로 SNS에 입장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냐. 대선 패배와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이 문재인 정권에 있다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아닙니다라고 부인한 거죠.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3년 차에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기록적인 압승을 하지 않았느냐. 0.73%의 패배는 우리 모두에게 아픈 일이다. 누가 누구를 탓하는 건 그 아픔을 반복할 수 있다. 우리만 잘못했느냐? 모두의 잘못이다. 같이 잘못한 거다라는 취지로 지금 보입니다. 네. 지금 정권 뺏긴 건 잘못이지만 우리만 잘못이냐? 나 좀 억울해. 라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현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단지 친문이라서 출마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관 탄생에 대해서 아직도 문재인 정부 인사들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사과나 반성이 없다. 왜 사과와 반성을 안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문 인사들 총선 출마, 개인 명예회복 말고 어떤 시대적 소명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마하려면 납득할 만한 명분이 좀 있어야 됩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사실 김지호 정무부실장도 했었거든요.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오시죠. 뭐 후배들 입장에서는 임종석 의원님 정도 비서실장 정도 인지도면 정말 용산 같은 데 출마해야 되지 않았나. 직접적으로 제가 항의받은 거는 성동구의 등기천이야. 그렇게 항의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비판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려면 사실 그 정도 인지도, 그 정도 정치적 자산이면 이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말 윤석열 정권의 중심에서 한번 맞붙어야 된다. 네. 김지호 정무부실장은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라고 얘기가 되죠. 근데 일단 친명계 입장이 저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추측해 볼 수 있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지금 얘기가 정권 뺏긴 주역들이 출마를 하려면 납득할 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차재현 교수님. 예. 그럼 죄인이 출마를 하려면 납득할 만한 명분,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뭐 자신만의 뭐랄까 경쟁력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뭐 정치적 명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앞서 저는 뭐 김지호 실장이 이야기한 부분 저는 상당히 뭐 일리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정도의 정치적 덩치와 무게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자신의 지역구라는 그러니까 성동으로 갈 것이 아니라 좀 더 상징적이고 좀 더 험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과감하게 도전을 해서 민주당의 뭐랄까요 이 전의를 좀 불태워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식으로 저는 처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어제 임종석 실장이 이야기했던 부분 지금 뭐 총선에서 압승하고 0.7% 차이 진 것이 뭐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모두라고 읽히십니까? 그거는 딱 본인이 진짜 속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재명 당대표 때문에 진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저는 사실은 이러한 식이 지금의 민주당 내의 대선 패배를 책임을 놓고 뒤늦게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요 민주당 일종의 하나의 불행인데 그 불행의 그 씨앗은 저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 패배하고 난 뒤에 네. 뭐 하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뭘 안 했습니까? 백서를 만들질 않았던 거예요. 시간에서 대선에서 진 정당들 같은 경우 과거 왜 우리가 대선에 있었을까? 네. 이걸 갖다가 냉철하게 돌아보고 그 반성을 하면서 우리가 뭔가 다음에 그 결정을 앞두고는 그 부분을 치유하고 보완할 수 있는 뭔가의 하나의 중거점을 만들어 놓는 것이 백서인데 네. 그런 노력을 안 해놓으니까 이제 와서 누구의 잘잘못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진적의 이 지금 당내 비주류에서는 이 지난 대선에 대한 백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못 만들어질까요? 그 지금 백서의 아마 한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렇게 지금 불거져 놓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굉장히 뭐 민주당 입장에서 불행한 일이지만 지난 대선 놓고 지금까지 누구 책임이냐를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백서를 안 만든 거 아니냐 그게 문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관위에서는 어쨌거나 책임 있는 사람들 나오지 말아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이드라인이 된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얘기를 사실
추미애 전 장관이 지난달에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볼까요? 책임지고 석고대죄해야 할 문정부 두 비서실장이 총선에 나온다. 지금 두 비서실장, 임종석 실장, 노영민 실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임종석,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나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추미애 전 장관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추미애 전 장관, 아까 저희 책임져야 할 사람 얼굴에도 살짝 들어가 있었죠. 추미애 전 장관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데 가장 큰 일조를 한 사람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꾸이게 만들었어.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이게 식물 아니에요 지금? 뭐가 식물이 아닙니까?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데.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수 장관님한테 한 말씀. 네. 아마 영상 보고 아 그래 저때 그랬지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추미애 전 장관이 이번 총선에서 안 나오는 건가 싶은데 장현미 변호사님 네. 이번 총선에서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서 추미애 전 장관 나오는 거 아니야? 나오는 겁니까? 안 나오는 겁니까? 아마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네. 뭐 당 내부에서 돌린 여론조사는 아닌 것 같지만 뭐 여론조사를 이제 동작에 돌렸다. 나경원 전 대표의 대항마로 나가길 뭐 원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근데 당내에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게 된 대한 어떤 책임을 그것도 추미애 전 장관이 던지는 건 좀 어색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모두의 책임일 수도 있고 모두의 책임이란 건 누구의 책임도 아닐 수 있는 것이겠지만 네. 사실 지금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적 체급을 키우는 건 거의 실시간으로 당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이 있었기 때문이란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선을 긋고 발을 뺀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유권자나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할 것인지 문제도 남아 있고요. 본인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데 계속해서 전혀 책임이 없는 양 이런 뭐 임종석 전 실장이나 노영민 전 실장을 향해서 던지는 비판도 어떻게 보면 좀 공허한 메아리에 좀 그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추미애 전 장관이 하는 걸 보면 최수영 의원님 네. 일단 추미애 전 장관은 나는 아니다. 나와 임종석, 노영민과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지금 전제가 돼 있는 건데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추미애 전 장관 입장에서는 네. 지금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이미 정치적 커밍아웃을 했어요. 나는 친문으로 분류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지금 계속적인 발언을 보면은 문재인 네. 정부를 계속 공격합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강요한 사람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건 자기 부정 아닌가요? 근데 어찌되었든 저는 나는 정치적 커밍아웃에서 나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할 거라는 말을 직접 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우회로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동작을 해서 한번 상징적인 생각을 갖고 붙어보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추미애 전 장관이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근에 윤한 갈등이라는 말 들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추윤 갈등이었어요. 정말 그 갈등의 가장 원조인 분이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생의 1등 공신이라고 아마 본이든 본의가 아니었든 간에 그렇게 평가받는 분이 저렇게 정치적 커밍아웃만 한다고 해서 네. 공천을 받을 수 있는가. 뭐 조금 전에 시대정신 말씀하셨는데 네. 본인의 정치적 명분은 그런 식으로 잡아서 커밍아웃이 명분이 될 수 없는 건 아닙니까? 저는 보다 좀 한 단계 높은 정치적 품격을 보여주는 전직 당대표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이렇게 되면은 또 추미애 전 장관이 이번 총선에 나오면 어디로 나오느냐,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여부도 같이 지금 이 관전 포인트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또 보면 어제 단수 공천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민주당에서. 근데 문재인 정부 인사인데 단수 공천이라는 얘기는 경선 같은 거 없이 그냥 바로 자 공천 이 사람 줄 겁니다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문정부 출신 박수현 살리고 노형욱 컷오프. 민주 열세 곳 단수 공천입니다. 말씀드렸죠. 단수 공천. 이 사람 그냥 공천 주겠습니다라고 먼저 경선하지도 않고 그냥 일단 한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나온 얘기 중에 뭐 노형욱 당시 이 문재인 정부 때 국토부 장관에서 노형욱 장관은 컷오프가 됐어요. 아예 경선할 기회도 없이 떨어졌는데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단수공천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그 이후 기자들이 물어봤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박수현 후보의 경우는 우리가 여기 단수를 확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30%, 20% 이의와 차이가 났을 때 단수를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네, 지금 이명박 공관위원장한테 기자들이 물었더니 그거는 2위랑 30% 이상 차이가 나면 뭐 여론조사 같은 걸 해봤을 때 30% 이상 차이가 나면 그건 단수공천 준다는 우리 기준이 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하다 보니까 박수현이 전 수석 단수공천 준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신조 대변인님, 그러면 친문 인사인데 어쨌거나 공천을 받으려면 드라마틱하게 굉장히 30%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은 판이라는 얘기도 어떻게 보면 뒤집어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박수현 전 수석을 공천을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이 준 겁니다. 저 지역에 뭐 다른 사람이 나가봤자 안 될 게 뻔하니까 네. 신문이지만 어쩔 수 없이 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 공천 과정을 지켜보면 그 민주당 내에서 했었던 우려와 걱정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사실 처음에 임명되면서 친명 공관위원장 아니냐 그런 의심을 사실 받았었는데요. 이번에 친문 진영을 향한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면서 그 우려가 상당히 현실화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중입니다. 지난 주말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면서 네. 그 화합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한테 책임 있는 측근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 중에서 이제 다선 의원들, 중진들의 불출마를 사실상 요구한 것인데 그것을 그 현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손을 맞잡고 올려들면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지가 지금 불과 이틀 새에 이런 네. 식의 이른바 뒤통수라고 하죠.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앞으로의 정치 공천 과정에 있어서 어떤 목소리를 내실지 그 귀추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이다. 그것이 민주당의 선거 전략과 향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 순간 가장 궁금한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